좀비들에 의해 장악된 세상, 사람들이 살던 평범한 마을에 자리 잡은 건 걸어다니는 죽음밖엔 없는 것 같네요. 주유소 앞 어느 한 좀비를 주시하는 라일리, 보급대 소속인 그는 신입 마이클과 함께 정찰을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들은 흥미로운 걸 발견합니다. 좀비들이 생전에 자주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었죠. 좀비에게 발각되자 그들은 황급하게 자리를 뜨게 됩니다. 라일리는 다른 대원인 촐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한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좀비들이 불꽃놀이에 시선을 빼앗긴 동안에 재빠르게 마을에서 보급품을 확보하고 돌아온다.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만큼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겠죠. 하지만 촐로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불꽃놀이가 통하지 않는 좀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필 갑작스러운 발사장치 고장으로 인해 불꽃놀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숨 부지를 위해서 황급히 철수하는 상황. 그런데 촐로에겐 다른 목적이 있는 듯하네요. 바로 술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이런 세상 속에서 시름을 잊게 하는 술은 최고의 사치품이죠. 고급만 적당히 챙기고 나머지는 신입에게 넘기는 촐로. 하지만 불행히도 마이크가 좀비에게 팔을 물립니다. 뒤늦게 촐로 일행을 찾으러 온 라일리가 그를 발견하지만 마이크는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채 자살합니다. 촐로 역시 마이크의 죽음이 마음에 걸리는 듯하네요. 물론 그에게 더 중요한 건 술을 팔아챙긴 돈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요. 주상복합 설계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온갖 사치가 넘쳐나는 곳 피들러 그린. 하지만 그 주변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슬럼가를 형성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네요. 육로는 단 하나, 그리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 그리고 고위층을 지켜주는 든든한 군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세상일 뿐이죠. 슬럼가의 어느 한 클럽은 좀비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 중입니다. 좀비와 사진을 찍거나 페인트건을 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바로 좀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 싸움 구경이 재미있는 건 외국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번엔 좀비들을 위한 미끼로 평범한 여자를 집어넣게 됩니다. 좀비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자신의 도둑맞은 차에 대한 복수로 클럽을 운영 중인 치와와를 두들겨 팬 라일리. 하지만 곧 총격전이 벌어지고 라일리는 그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돼버리죠. 한편 촐로는 도시의 지배자 코프만을 찾아갑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아파트를 하나 내어달라고 하지만 코프만은 그가 자격이 없다면서 거절합니다. 촐로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겠죠.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온갖 더러운 일은 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코프만은 그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한 촐로는 그를 협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촐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좀비들이 서서히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밤이 되자 좀비들은 먼저 도시 외곽을 공격하고 이윽고 피들러 그린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2004년작 새벽의 저주를 시작으로 좀비 영화들은 기존의 느릿느릿한 좀비가 아니라 사람처럼 빠르게 전력 질주를 하는 좀비물로 탈바꿈했죠. 아마도 단순하게 오락적인 재미를 위해서 좀비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느린 좀비 영화는 다른 좀비 영화들에 비해서 긴장감 혹은 속도감이 떨어져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현대적 좀비 영화의 창시자인 조지 A. 로메로 감독은 아무래도 그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이 뛰어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듯이 그의 좀비 영화는 늘 느리게 걸어오는 좀비만이 존재하죠. 보통 좀비 영화들이 좀비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 이후 좀비와 생존자들의 대립을 다루고 있죠. 이 영화도 얼핏 보면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좀비 영화이다 보니 적당한 고어씬들로 인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지루한 느낌은 좀 덜긴 했네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시대의 변화에 편성하지 못한 한물간 감독의 아집으로 가득한 영화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수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좀비 영화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영화에는 감독 특유의 사회비판적 메시지가 영화 속 아주 깊숙이
숨어있죠. 이 영화는 계속해서 두 가지 세력이 대립합니다. 가장 크게는 인간과 좀비들이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인간 대 인간, 정확히 말하자면 부유층과 빈곤층이에요. 영화 속 피들러 그린이라는 장소는 얼핏 보기엔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지상 낙원으로 보이지만 아주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슬럼과 사람들이 하루를 연명하기도 힘든 때 이들은 값비싼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면서 살고 있죠. 촐로는 겉보기엔 껄렁껄렁하고 속물 같은 인간이지만 아무리 목숨 걸고 일해도 자신의 이상조차 실현시킬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현실의 소시민을 상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면 적어도 돈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집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겠죠. 좀비가 세상을 뒤엎은 이런 세계에서도 결국 누군가를 짓밟고 군림하기를 원하는 코프만의 모습은 아마 감독이 바라본 세계의 부조리한 어딘가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좀비들의 행보와 대조됩니다. 영화 속 좀비들은 비록 뛰지는 못할지언정 자신들끼리 간단한 소통은 가능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도구를 사용하고 더 이상 불꽃놀이에 속지 않는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죠. 좀비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멍청하게 당하지 않는 동안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한다는 내용은 감독의 시선에서 본 현대인과 사회의 병폐를 꼬집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고전 스타일의 영화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보여줄 때가 있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